상담에서 이 사연자분이 이마 거상을 해야 하는 이유, 눈과 눈썹 사이가 좁은 편이다. 눈 뜨는 게 편해질 거다. 이 이마 거상 수술을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먼저 이 좁은 편에 속한다, 좁은 편이다. 이게 참 애매한 표현이에요. 완전히 처진 것도 아니고 좁은 편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상을 하는 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어요. 보통은 이제 눈썹과 눈 사이 거리가 좁고 눈썹 처짐이 명확하게 있어서 눈 뜨는 것도 좀 많이 무겁고 눈썹과 이마 근육을 이용해서 눈을 뜨는 습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연자분께서 이것을 체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안 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히 눈과 눈썹이 좁은 편이다, 눈 뜨는 게 편해질 거다 라는 것만 보고 결정을 할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졸려 보인다는 증상 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마 거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들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이제 보통은 안검하수가 있어서 졸려 보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 상안검의 피부가 여분이 너무 많아서 피부가 처져서 졸려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졸려 보인다는 말만 듣고 바로 이마 거상을 할 거는 아니고 안검하수가 있지는 않은지 상안검 피부가 과잉이지는 않은지 바로 체크를 해야 합니다. 상검하수라는 거는 이제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 자체가 약한 경우이고, 이런 경우는 이제 눈꺼풀 수술, 안검하수 교정 수술로서 직접 접근을 해야 하는 게 맞고요. 상안검 피부가 과잉이다 라고 하는 거는 눈의 윗꺼풀 피부가 늘어진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상안검 수술로 교정을 해야 하는 거고, 각각 교정 방법을 달리 해야 합니다. 안검하수, 이제 눈매 교정, 어떻게 보면 눈매 교정 이렇게 접근을 해야 적합을 하시죠. 그래서 이마 거상은 단순히 여러 병원에서 권유를 받았다고 해서 따라가는 수술은 절대 아니고요. 이 뭐 졸려 보인다라는 증상 중에서도 정확히 어떤 증상인지, 뭐 안검하수 때문인지, 상안검 피부 과잉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눈썹이 처진 것 때문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썹이 처진 거다라고 했을 때 이마 거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부작용은 왜 생겼을까? 이 사연자분께서 말씀하신 부작용들 왜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마에 지나가는 그 신경들 있잖아요. 두피를 절개해서 이마를 박리했을 때 지나가는 신경들이 있는데, 그 신경들이 감각신경이거든요. 이마의 감각 안에는 통증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통증을 담당하는 감각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감각신경이 이마 거상을 할 때 건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온도, 촉감, 통증을 담당하는 거라서 이 사연자분이 겨울만 되면 좀 송곳으로 찌릿찌릿하게 찍히는 듯한 통증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감각신경이 자극되어서 오는 신경병증 통증이라고 합니다. 뭐 신경들이 손상되거나 할 때 재생되면서 그 과정에서 오는 통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통증이랑은 또 많이 다르거든요. 이 특징은 일반 통증이랑은 또 달라서 일반 진통제로는 효과가 크지 않아요. 안 먹혀요. 그래서 타이레놀만 드시고 이렇게 버티고 계신다면은 지금 바로 신경과로 가거나 통증 클리닉으로 가셔야 합니다. 다른 신경병증 통증에 맞는 적절한 약이 필요합니다. 일반 진통제 말고 적절한 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흉터와 탈모를 말씀하셨는데, 이 흉터랑 탈모는 봉합할 때, 그리고 절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흉터는 봉합할 때 우리가 사연자분은 비절개로 했을 거예요. 이 두피가 이렇게 있고 중간에 이렇게 모낭들이 있을 거고 모발이 이렇게 났을 건데, 여기를 절개를 할 때 이렇게 절개를 하고 다시 봉합을 해야 되는데, 다시 봉합을 할 때 이 단차가 딱 맞게 봉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좀 신경 안 쓰고 뭐 대충 봉합을 한다거나 하신다면은 나중에 봉합을 할 때 뭐 이렇게 단차가 안 맞는 상태에서 봉합을 한다면 이 부분에 이제 갭이 생기기 때문에 흉터가 더 벌어질 수 있고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흉터가 좀 눈에 띄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두피 절개 부위 주변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모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 뿌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되게 되면은 이제 탈모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절개할 때도 모낭들이 손상되지 않는 방향으로 절개를 해야 하고, 봉합을 할 때도 단차가 생기지 않게끔
잘 깔끔하게 봉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흉터도 잘 많이 보이지 않고, 만약에 여기를 모낭들이 다 손상이 돼버리면은 아무리 머리카락 사이에서 봉합을 했다라고 해도 이 부분이 다 휑하게 흉터처럼 보이고 탈모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 절개할 때 그리고 봉합할 때 항상 흉터와 탈모를 신경을 써서 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도 신경 써서 하시는 분들을 꼭 찾아가서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눈썹의 비대칭. 비대칭의 원인은 그냥 단순하게는 원래 갖고 있는 비대칭이 좀 심한 경우가 있으실 거고, 두 번째로 수술로 인해서 심해진 비대칭이다 라고 하시면은 눈썹을 올리는 그 힘 자체가 이마 거상을 할 때 눈썹이 있고 눈썹을 올려야 되는데 이쪽은 세게 올리고 이쪽은 좀 약하게 올리고 이런 힘의 조절이 조금 안 되거나 하면은 비대칭이 좀 있으실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신경 손상이 한쪽이 신경 손상이 있거나 하면은 비대칭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